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첫 전기 트럭 충전소 메가차저 구축 시동. 테슬라가 첫 전기 트럭 세미용 충전소 메가차저 스테이션 건설에 착수했다. 세미 출시에 앞서 고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행보다. 업계에 따르면 트위터리안 소여 메리트는 최근 테슬라의 미국 네바다주 리노 소재 기가팩토리 네바다 인근에서 메가차저 스테이션 구축 현장을 목격하고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메가차저는 일반 전기차용 충전기인 슈퍼차저 대비 출력이 월등히 높아 배터리 용량이 큰 전기 트럭 충전에 적합하다. 메리트는 메가차저 스테이션 건설이 세미 출시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팩토리 네바다 간 부품 운송 등의 세미 시제품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전하기 위해 마련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세미의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세미는 최대 주행거리 483km와 805km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8만 파운드의 적재하고도 20초 만에 시속 6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신형 전기차 배터리 4680이 탑재된다. 세미와 함께 메가차저 배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출력이 시간당 60kWh에 불과한 기존 슈퍼차저로는 대형 전기 트릭인 세미를 완충하는 데 10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메가차저는 640km를 달릴 수 있는 전력을 30분 만에 충전한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네바다 근처에 세미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고 대량 양산의 속도를 낸다. 당초 2019년 고객에게 첫 제품을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배터리 공급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내 출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는 현재 시범 생산 단계로 대량 양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뉴칼레도니아에서 니켈 확보. 프로니 맞손. 테슬라가 뉴칼레도니아 광산 회사로부터 니켈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확대로 공급난이 우려되는 원재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프로니 리소시스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은 약 42,000톤이다. 프로니는 올 초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로부터 뉴칼레도니아 니켈 코발트 사업 인수를 위해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뉴칼레도니아 지방 당국 등이 51%, 스위스 트레이딩 업체 트래피규라가 19% 지분을 가진다. 프로니는 2024년까지 44,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초 추정치보다 2배 크다. 테슬라는 프로니와 공식 계약을 맺어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전기차 수요에 대응한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들어간다.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하며 니켈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크루는 글로벌 니켈 수요가 2020년 239만 톤에서 2024년 33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2023년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4680 배터리 셀을 발표하고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파일럿 라인을 깔아 시험 생산을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독일 베를린 공장을 통해 생산할 예정이다. 2022년 배터리 생산량 100G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양산에 나서며 니켈 확보는 중요해졌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채굴하는 기업과 오랜 계약을 맺겠다고 밝혔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BHP를 니켈 공급사로 낙점했다. BHP는 계열사인 니켈스트를 통해 연간 20만 톤 규모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루시드 모터스 투자 소식입니다. 호주 광물회사 사우디 투자. 루시드 모터스 생산기지 들어서나. 호주 EV메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생산한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의 투자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EV메탈은 사우디에 30억 달러를 쏟아 리튬, 니켈 등 광물 가공 시설을 짓는다. 공장 구축에는 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호주 광산에서 채굴한 리튬 원광으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공장에서 1단계로 연간 5만 톤을 양산할 계획이다. EV메탈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탐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15개 이상 탐사 면허를 신청했다. 사우디는 석유 이외에 30종이 넘는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구리와 금, 은, 아연, 철 등 금속 광물이 많이 매장돼 있으며 미개발 광물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한다. EV메탈은 사우디 광물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해 탐사부터 생산까지 현지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희소금속 생산이 본격화되며 전기차 업체들의 사우디 진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배터리 출하량이 늘며 양극재의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폭등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새 광물의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전년 대비 29에서 193% 올랐다.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평균값보다 193%, 니켈은 전년 대비 29% 뛰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은 전기차 업체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원재료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 루시드 모터스는 사우디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치하며 현지 공장 건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024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분기 글로벌 휴대폰 영업이익 75% 차지. 애플이 올해 2분기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출하량 기준으로 애플이 차지한 비중은 13%에 그쳤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무려 75%에 달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14일 애플이 2분기 글로벌 핸드셋 시장에서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하며 애플 브랜드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특수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특수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4분기 대비로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총 1억 대를 넘어섰다. 애플의 평균 판매단가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아이폰 13 시리즈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으로는 애플에 뒤처졌다. 매출 비중 격차는 25%포인트, 영업이익 비중 격차는 62%포인트에 달한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19년 4분기와 2020년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밀려 매출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휴대폰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화웨이 반사이익을 차지한 제조사 중 하나인 중국 샤오미는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아직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부진하다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덧붙였다. 그간 샤오미가 출하량 승부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다음 목표는 ASP를 높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샤오미는 최근 미믹스 폴드 등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출하 성능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못 미친다며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은 장기적으로 마진 개선을 목표로 ASP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1회 10조 반도체 공장 건설 확정. 일정부가 절반 지원.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내년 일본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적 발표에서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연산용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SMC는 2022년 일본 신공장을 착공하고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구마모토현에 있는 소니그룹 반도체 공장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은 최첨단 미세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지 센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 차량용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으로 여겨진다. 일본 내 기업들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소니그룹과 자동차 회사들의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언론은 수요자인 관련 업체들이 이번 공장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소니는 소액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장 부지를 준비할 전망이다. 토요타 계열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도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TSMC의 신공장에 전용 설비를 마련하는 등 어떤 형태로 참가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TSMC의 이번 신공장 건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밀월이라는 평가다. TSMC의 일본 신공장 총 투자액은 8천억에서 1조엔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일본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니케이는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오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만이 현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부응했다고 분석했다. TSMC는 민간 기업이지만 대만 정부가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TSMC는 대만에서 이미 일본 기업들과 활발하게 협력해왔다. 도쿄 일렉트론, 시네스화학, JSR, 스크린 세미콘덕터 솔루션, 삼코 등 일본 업체들은 모두 TSMC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보조금 등을 지급해 TSMC와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나녹스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경영진 방안, 한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협업 강화. 이스라엘 의료영상 기업 나녹스란 폴리에틴 회장이 방한해 지난 14일 열린 나녹스 공장 건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공장 부지에서 열렸으며 용인시 백군기 시장, SK텔레콤 관계자, 요즈마그룹 이원재 아시아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2022년 상반기에 가동을 앞두고 건축 중이던 나녹스 용인 공장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다. 용인 FAB 생산시설은 1만 1,900제곱미터 부지 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갖췄다. 기존 청주의 임시 FAB보다 3배 이상 커졌다. 나녹스는 이곳에서 아크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나녹스는 현재 충북 청주의 임시 생산시설을 운영해 나녹스 아크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 나녹스란 폴리아킨 대표는 이번 방한 동안 용인 생산시설을 직접 점검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준비를 재확인하겠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손잡고 협업할 수 있는 한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부터 나녹스 CEO로 취임할 에레즈 멜처는 용인 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나녹스와 한국이 혁신 의료 영상 나아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동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니브 골드버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 대표는 나녹스 용인 FAB는 한국과 이스라엘 생태계를 결합한 아름다운 사례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나녹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 용인시, SK텔레콤과 SK그룹, 요즈마그룹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녹스 경영진은 지난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 기업들과 나녹스의 주요 기술 및 비전을 공유하는 등 복수의 한국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